1억 9,600만 원에 받아서 2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양도 차익이 세전으로 4,3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빌라가 거래가 좀 잘 된다고 느껴지는데 맞아요. 한때 빌라가 찬밥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고 실거주자분들도 빌라를 매수할 때 실거주 입장에서 거주하기 좋냐 나쁘냐도 보지만 당연히 이분들도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자산이 올라줬으면 좋겠잖아요. 올라갈 때 더 많이 보시긴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격이 막 한창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실거주가 만족스럽더라도 가격이 빠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막 매수를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떨어지는 폭이 확실히 멈춰 있으니까 이제는 실거주자분들이 이 정도면 가격이 싼데 안 올라 있어도 괜찮아, 난 거주가 만족스러우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여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 오른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월세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세 사고가 아직도 정리가 되는 단계긴 하지만 이 월세가 계속 오르는 게 결국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월세를 감당할 바에 그냥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도 당연히 계실 거고, 반대로 나중에는 투자자들이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월세 수익률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월세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본도 있고 나중에 뭐 취득세 중과가 좀 풀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과가 풀린다면 투자자들이 분명히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서 매수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이 붙으니까. 잘 팔리는 빌라의 특징들이 조금 있다면 아무 빌라나 잘 팔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들이 첫 번째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 세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주변 대비 좀 신축일수록 거래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다 빨간 벽돌 빌라야. 2000년대 빌라라도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공실만 거래가 됩니다. 진짜 새겨 있고 뭐 집주인 살고 있고 집 안 봐요. 손님이 와서 집을 봐야 뭐 마음에 들고 하는 건데 일단 누가 살고 있으면 안 봅니다. 집을 비어 있어야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 세간살이가 없어야 가구 배치나 뭐 냉장고 위치 이런 걸 다 잡으니까 배치를 할 때 비어 있어야 그 배치를 상상할 수 있는데 막 다 들어와 있고 막 공간이 안 보이고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어디에 둬야 될지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냥 귀찮으니까 다른 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촬영하면서 매도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당연히 저희 집도 공실이었고, 공실이었는데도 사실 좀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공실 상태여도 거래가 이렇게 될까 말까인데 심지어 세간살이가 있고 뭐 누가 살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꼭 공실 상태여야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거. 지금 막 비워두는 게 마음이 쓰려도 내가 진짜 매도를 해야겠다 하면은 절대로 세를 맞추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에어비앤비 아니면 단기 임대를 돌려서 잠깐 거주하시고 나가는 분들이면 뭐 상관없지만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은 2년씩 가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매로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해서 금매 가격으로 내놓으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은 정치적인 이슈, 뭐 금리 이슈,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현 빌라 시장과 아파트 시장과의 차이를 좀 느끼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관심과 가격입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은 뭐냐? 금리나 정책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2% 올랐습니다. 2% 올랐을 때 10억짜리에 80% 대출, 그러니까 8억 대출이 있는 2%랑 끼케아 빌라 뭐 1억, 2억짜리의 2%는 빌라는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8억에 대한 대출이자 2% 올라가는 거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격이 크면 클수록 영향이 크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관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빌라보다는. 그래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타겟이 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아파트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가격을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고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관심과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싸게 받는다 한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싸게 받은 거 이상 몇 배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는 사실 그런 관심이나 사람들의 집중도가 적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받아놓으면 이 싸게 받은 만큼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이 싸게 받은 것보다 더 떨어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작은 돈으로 1억, 2억을 벌 수는 없지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자는 취지에서는 빌라가 제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건씩 매도 사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매도 사례 3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5기 교육생분의 낙찰 매도 사례이고요.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물건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구축 다세대 빌라입니다. 402호지만 3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1억 2,200에 감정된 거에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우리 교육생분을 포함해서 4명이 들어왔고요.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가격은 1억 300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올해 1월 13일 낙찰 받고 잔금을 이제 3월
25일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매도는 1억 3,300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잔금이 4월 12일이요. 잔금 내고 딱 한 달하고 5일 뒤에 잔금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물건에는 특별한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호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낙찰 사례를 주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었는지 저희가 또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드리면, 일단 이 물건은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샤시 교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돼 있구나라고 해서 가격을 인테리어비의 일부 금액만큼 좀 플러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공공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낙찰 받자마자 재개발 지역으로 갑자기 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었다 말씀을 주셨고, 이 땅 모양이 별로라서 이제 재개발은 힘들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하셨었는데, 소식이 나오는 것 자체로 수요가 붙거든요. 이렇게 재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 또 투자자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지정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알아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졸업방에 이분께서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한 3천 이렇게 버셨는데도 마음이 쓰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또 빨리 팔고 빨리 정리해야 다음 물건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3천만 원 되게 잘한 거지 사실. 나중에 팔아야지 이러면 또 때를 놓쳐요. 이 수요자를 한번 놓치면 또 우리가 수요자를 빨리 찾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놓쳤을 때 2달, 3달까지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빨리 팔고 새로운 걸로 더 좋은 물건으로 더 큰 수익을 거두자라는 차원에서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것도 투자금 2천만 원 뭐 중후반 정도로 3천만 원을 버셨으니까 거의 뭐 100%가 넘고, 비용 들어간 게 취득록세, 명도비, 도배, 중개비밖에 없어요. 이거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돼요. 제 생각에 한 2,500 투자해서 2,500 정도 남겼으니까 수익률 10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로 더 좋은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잔금 날짜도 되게 빠르니까.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자, 오랜만에 부천에 있는 물건이고요. 부천은 전세 사고가 터지지도 않았고 실수요자가 꾸준히 빌라를 매수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 부천 소사구에 있는 더존 라이프라는 이제 신축 빌라를 2억 3,400에 감정된 거를 한번 유찰됐을 때 1억 9,600만 원에 우리 교육생분이 입찰을 하셨고 10명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빌라가 2022년 3년 이후로는 거의 안 지어졌기 때문에 2020년식이면 그냥 신축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도 한번 보면은 위쪽으로는 서해선과 1호선이 만나는 소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해선 이제 소세울역이 있고요. 이런 입지고 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입지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동네도 신축이고 주변 대비해서 더 신축이니까 우리 물건은 신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수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하셨고 수요가 있다고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1억 9,600만 원에 받아서 2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양도 차익이 세전으로 4,3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죠. 매도 사례를 전해주셨고요.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법무비 366, 그리고 인테리어비 거의 안 들어왔어요. 130만 원, 이사비, 명도비 160만 원, 대출이자 13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140만 원 해서 합치면 9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1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천 초반 정도는 남겠죠. 세후로. 매도 잔금이 5월 12일이고 낙찰받은 잔금은 3월 중순경에 냈다고 하십니다. 2달 정도가 걸렸어요. 이 집이 공실이 아니어버리면 이런 사람들 집을 못 사요. 왜냐면 그 집이 누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사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한두 달 걸릴 거란 말이지. 빨라도 이렇게 한 달 안에 빨리 입주하실 분들이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안 나가주면 날짜가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실일 상태여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도 계약서를 쓰고 빨리 잔금을 받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면 입주를 빨리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잡기 위해서는 공실 상태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또 한 번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안양도 실거주자분들이 또 빌라를 많이 찾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리고 빌라 가격 자체가 거의 서울 화곡동급으로 가격이 좀 높기도 합니다. 이 물건도 14평인데 지금 감정가가 2억 5천에 잡혔고 낙찰이 1억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도권에서는 좀 되게 비싼 축에 속합니다. 가격이. 근데 그럼에도 더 비싸게 팔리니까 우리는 팔리는 가격만 알고 그거보다 싸게 받으면 되는 거죠. 위치는 안양역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저 이 물건 지난주에 임장도 다녀왔거든요. 막상 제가 갔을 때 막 사장님들께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엄살을 좀 피기는 했습니다. 요즘 거래 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생분이 또 여기서 매도 사례를 만드셨네요. 어쨌든 2번 유찰이 돼서 64%가 됐는데 많이 조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조사를 했을 때 사장님들이 막 좋은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아마 입찰자들이 좀 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생분은 좋게 얘기해주신 사장님을 찾아가지고 그 가격에 팔린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입찰하셨고 매도까지 하신 거죠. 1억 7천에 낙찰 받고 2억 1,500만 원.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4,500. 매도 잔금 받는 게 7월이에요. 잔금 낸 게 11월이니까 얼추 8번, 8개월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긴 해야겠네요.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4,500이니까 8번 뭐 대출이자 내죠. 이게 뭐 아파트 뭐 10억짜리면 8개월의 대출이자가 굉장히 큰데, 기본적으로 1억대의 빌라기 때문에 뭐 사실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정도거든요. 8개월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긴 할 텐데 남는 게 4천만 원이 넘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안 되죠. 돌아다니시는 매수자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내 물건에 딱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뭐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격은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를 해주셔도 몇 개월 만에 팔릴까요에 대한 답은 진짜 쉽게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한 달 안에도 팔리지만 길면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좋은 물건을 잘 받아서 싸게 내놔도 이 팔리는 기간은 진짜 변동성이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빌라 사례들을 봤는데 빌라 경매를 강조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 경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아파트 5억짜리 이런 거랑 크게 매도 차익이나 뭐 남는 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번째는 물건이 많고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빌라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낮습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때 낙찰될 확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돌리는 회전 속도가 저는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입찰하시는 분들은 낙찰조차 못 받고 경매 시장에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낙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빌라 경매를 배우면 아파트 경매는 기본적으로 먹고 가고요. 다른 이제 경매 투자, MPL, 뭐 상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빌라 경매를 배우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경장인 정규 강의 소개 안 할 수 없겠죠? 정규 강의가 또 뜨겁죠.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당연히 배우고요. 빌라를 기준으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경매를 해야 되는지와 보통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빌라를 하는지 그리고 계약력 여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주차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최우선 변제, 뭐 임대차 보호법, 배당 여부 판단, 부동산 서류 열람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3주차에는 좀 특수 물건들도 배웁니다. 이제 대출 가능 금액과 손품 조사, 특수 물건들 판단하는 방법 4주차에는 이제 가격 조사, 전화 조사, 뭐 손품 조사, 대출 가능 금액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2교시는 대출 실장님 모셔서 대출 상담을 해드립니다. 개별 상담까지 해드리고요. 5주차에는 이제 세금 특강과 명도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인테리어 특강과 이제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MVP 시상식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6주의 교육 과정 외에도 권리 분석 보충 강의가 온라인 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조별로 동해 임장 일정이 준비돼 있어서 총 이제 8번 교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강을 하고 나서도 스터디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의 14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평생 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피드백권을 받게 되시고요.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 인테리어 업체를 다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개문을 할 수 있는 25만원짜리를 한 13만원의 열쇠공님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사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법무사님, 저 그리고 저희 임직원분들이 계신 이제 졸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권을 드리고 있고요. 강의 들으신 거를 복습하고 결석하시거나 지각하셨을 때 앞부분 다시 들을 수 있게 녹화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 이용권, 졸업 후 스터디 가이드 제공, 그리고 경매 서류, 졸업 배지 키링, 그리고 리치스쿨 내 강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할인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되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열쇠공까지 그러니까. 제휴를 하고 경매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도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